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륙한 이디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비행기가 6분 뒤에 추락을 해서 승객 157명 전원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자 중에서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중국은 방금 전에 이 기종 보잉 737 맥스 8을 운항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60대가 지금 중국 항공사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도 이스타 항공이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썼냐 하면은 이 비행기의 추락 상황과 지난해 10월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추락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라이온 에어라는 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가는 항공사 소속이었던 보잉 737 맥스 8은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을 해가지고 11분 뒤에 추락을 했습니다. 날씨도 좋았습니다. 어제 아디스아바바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직후에 떨어진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륙한 직후 6분 만에 떨어졌고, 작년 10월에는 11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느냐? 기체 결함이냐? 아니면 조종사 실수냐? 근데 조종사가 두 경우에 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공항에 교신을 한 걸로 봐서는 조종사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게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폭발물이 터졌다든지. 근데 폭발물이 터진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기체 결함이에요.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또 발견되었느냐 하면은, 이 비행기가 어떤 식으로 이륙을 했느냐 하는 그 항적을 추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한 걸 보면은 비행기가 쭉 직선으로 대각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갔다가 주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떨어져 버렸어요. 이 현상도 비슷합니다. 그래하여 이 두 사고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연관성이란 건 뭐냐? 보잉 737 맥스 8을 보잉이 만들 때 엔진을 조금 과거 기종보다 무겁게 만들었어요. 무겁게 만들면은 이 기수가 이렇게 높게 들리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수가 이렇게 들리는, 그러면은 이게 실속됩니다. 양력을 잃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스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을 했어요. 실속 방지 장치, 엔티 스톨 시스템인데, 그 실속 방지 장치가 오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작동을 한 것은 실속 방지 장치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거예요. 비행기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들린 것처럼 신호가 들어가니까 이 자동 장치니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기수를 낮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날고 있는 데다가 오작동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조종사가 거기에 응급 대응을 해가지고 높였는데, 높이면 또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기계와 조종사가 싸우다가 결국 조종사가 져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라이온 에어 자카르타 사고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공개된 6분짜리 그 비행 항적을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이게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의 오작동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뭔가 이 기체에 좀 문제가 있다. 우선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단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행기의 엔진이 좀 과거보다 무거워졌어요. 그 전 737보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균형상 앞으로 이렇게 들릴 경향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느냐 하면 들리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된다. 해서 부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기체의 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착이 되었는데, 문제는 보잉이 이 비행기를 팔아먹는 데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종이 바뀌면 조종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몸에 익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적응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항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조종사들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적응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해놓으니까 많은 조종사들은 이 자동 실속 장치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이게 오작동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이 미국의 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인지 에이전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연방항공청 기구가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보잉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신기종에 적응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잉에 협조하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잉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에어버스가 비슷한 기종을 만들어서 시장을 공략을 하니까 아주 급했던 것입니다. 다만 브라질만이, 다른 나라는 다 FAA를 쫓아가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이 적응 훈련을, 비행 적응 훈련, 조종사의 신기종 적응 훈련을 이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은 브라질만이 독자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따로 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는 다 FAA를 믿고 적응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번 두 사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건 앞으로 조사를 깊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선수를 쳤습니다. 60대의 비행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만약 두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 두 사고가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의 오작동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오작동했을 경우에 조종사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이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 복잡하느냐? 과거 같으면 간단해요. 이 오작동을 하면은 조종사가 그냥 조종관을 당겨버리면은 자동 항법에서 수동 항법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조종관으로 기술을 들어 올리면 돼요. 근데 이 보잉 747 맥스 에이스의 경우에는 조종관을 당겨도 자동 실속 장치의 작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하려면은 세 가지 동작이 필요합니다. 스위치 두 개를 끄고 또 다른 스위치를 하나 돌리고 해서 세 동작을 그 긴박한 순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 훈련을 해가지고 몸에 익어서 자동적으로 권투 선수가 펀치가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체크리스트를 보고, 그거 지금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체크리스트 보고 배워가면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작동할 때의 대응 시스템이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대응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순간적 동작으로 오작동하는 계기를 멈춰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기계가 이 비행기를 몰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기계를 멈추기 위한 조종사의 노력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라이온 에어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아무리 대응을 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비행기를 바로 잡았다가 또 기계가 눌러버리고 하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계와 싸워서 기계가 이기고 조종사가 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189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항공사입니다. 보잉이라고 하면은 세계 비행기 회사 중에서, 비행기 제조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공 산업을 이 정도로 발전시키는 데는 보잉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잉 747, 그 앞에 보잉 707, 그리고 군용기로 유명한 B-52, B-29 등등.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보잉이다, 이렇게 돼요. 보잉이 만든 비행기는 튼튼하다, 이런 정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강박관념이 안전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희생시키고, 이 수익성과 돈은 이게 서로 경합관계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안전을 희생돼야 돼요. 안전성을 높이려면 수익성을 줄여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2천만 명 넘죠. 국내에서는 뭐 서울, 제주도 이 편은요, 하루에 수백 편이 뛰는데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항로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10몇 년 이상 우리가 큰 항공사고 없었다는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공사고는 한번 났다고 하면 전원사방이라는 뉴스가 뜹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멈추게 하고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고도와의 싸움입니다. 비행기는 언젠가는 내려야 합니다. 내리는 방식이 추락하는 형식으로 내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